조가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9월 30일 오후 4시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의 입이 갈수록 저질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대법원장을 향해서 정청래 대표는 또다시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게다가 정청래의 민주당은 폭주를 거듭하고 있는데 검찰청 폐지, 대법원장 청문회에 이어서 배임죄를 없애겠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행 3심제인 재판제도를 4심제로 바꾸겠다. 이런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정청래와 민주당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것인지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청래 대표는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미 한번 막말을 쏟아낸 바 있죠. 역대 대통령도 갈아치운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왜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냐, 왜 호들갑이냐, 어따 대고 삼권 분립 사망 운운하느냐 이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 통보를 했죠. 이 직후인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또 이런 막말을 정청래 쏟아냈습니다. 입법부는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 사법부가 하늘 위에 존재하느냐? 이렇게 반문했는데, 아니, 입법부는 누구라도 부를 수 있다? 지금 하늘 위에 존재하는 건 사법부가 아니라 무소불위의 선출 권력임을 자랑하는 민주당과 정청래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법부에게 하늘 위에 존재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도 사법부가 하늘 위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정청래 빼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는 무오류의 신이냐? 판사는 밥 안 먹느냐? 이슬만 먹고 사느냐? 너무나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죠. 판사가 무오류의 신이냐? 아니, 아무도 판사가 신이다, 신적인 존재다, 무오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민주당과 정청래만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그냥 사법부를 비판할 뿐이죠. 이런 식으로 마치 자신들이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할 수 있고 누구라도 비판할 수 있는 지금 정말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수준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불출석한다라는 대법원장을 향해서 입법 부정이고 삼권 분립 부정이자 반헌법적 행위다. 아니, 그 반대죠. 또 이어서 이런 말도 했는데 사법부는 입법부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한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 또 삼권 분립을 훼손했다라고 강변하지 않는다. 입법부도 독립해 일한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 정말 얼토당토 않는 궤변이고, 아니,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아니,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아니, 판사들 너희들도 국회 나와서 청문회를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식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인데, 정말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유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대법원장을 향해서 쏟아내는 말들이 너무나 저질스럽다라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통보를 하면서 근거로 밝힌 내용은 이거야말로 정말 위헌적이다라는 이런 지적이었죠. 대법원장 이렇게 그 사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에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 조직법과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등에 반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출석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나오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이라는 거죠. 나가지 않는 게 헌법을 지키는 것이냐, 왜 나에게 법을 어기라고 하느냐, 이런 반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청 폐지, 오늘 정부조직법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검찰청 폐지되었고 대법원장 청문회 자신들 마음대로 열리고 있고, 그런데 지금 배임죄를 폐지하겠다 당론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걸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 3심이죠. 1심, 2심
3심 대법원 확정 판결로 모든 재판은 종결이 되는데 여기 하나를 더 끼워 넣겠다. 대법원 확정 판결된 사안도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다룰 수 있는 4심제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배임죄와 이 4심제 추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페이스북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4심제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이 4심제 재판 소원 만들겠다는 더러운 이유. 이재명 대통령 구출 작전의 일환입니다. 구출 작전. 자, 민주당 정권이 4심제 재판 소원, 지금은 3심제인데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재판하게 하는 것. 자, 이걸 만들겠다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범죄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사법부를 벌주고, 자, 사법부는 재판 소원을 극렬 반대해 왔으니 이게 사법부를 압박할 아킬레스건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을 것이 확실하니 4심제로 바꿔 민주당 성향 재판관들이 많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 유죄 판결을 뒤집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망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4심까지 가게 되면 10년 걸리는 재판도 속출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77년간 지켜온 제도를 단 며칠 만에 바꾸겠다? 세상에 이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30만 해도 비용과 시간 부담 때문에 재판을 포기하는 서민들 많죠. 앞으로 그런데 4심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비용은 더욱더 폭증할 것이고 부유층과 권력자들만 좋아할 제도가 되겠죠. 아니, 서민 위한다는 정당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더 가관인 거는 추석을 앞두고 민심 안 좋아질까 봐 이 발표를 미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표를 미뤘을 뿐이지 또 언제 이런 일을 또 추진할지 모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추진한다라는 지적인데, 이게 바로 또 배임죄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배임죄를 없애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주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글 보시면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요? 자, 보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갈라치기식 반기업 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서 정권을 잡고도 노란봉투법 통과시키며 반기업 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누구보다 유죄라는 걸 잘 알겠죠.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유죄가 확실시 되니까 아예 법에 정해진 배임죄 죄목 자체를 없애겠다. 계속 보시면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습니까? 배임죄는 이런 범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상장회사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회사의 1천억짜리 핵심 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 넘길 때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입니다. 자, A회사가 1천억 받아야 되는 걸 1억만 받았으니 999억 손해를 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손해를 끼친 대표이사에게 내리는 죄목이 배임죄인데, 자, 이런 배임죄를 없애면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상장회사 주주들, 거래처들은 망하고 사회가 정말 개판되겠죠. 배임죄 적용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것은 반대합니다만 지금의 판례로도 충분히 합리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겁니다. 태어난 척하지만 머릿속에는 자기 재판 막을 생각뿐이고 자기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말 이재명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이 벌이는 위험한 폭주 한번 갈 때까지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들의 말 맞다나 국민들에 의해서 또다시 대통령이 갈아치워지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겠죠. 이 오만의 끝이 어디인지 한번 폭주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